별 충돌은 약 1만 년마다 일어나는데 실로 굉장한 광경이죠. 하지만 수만 광년 떨어진 곳에서 볼 때만 매혹적인 거죠. 만약 별이 우리 태양과 충돌한다면 어떤 생존 기회도 남기지 않는 세계적인 대재앙이 될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마 방랑자 별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이 별은 어떤 은하의 중력에도 얽매이지 않고 우주를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별들이에요. 그리고 이 별은 이미 우리 태양계를 방문했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2개의 별이죠. 이것은 숄츠의 별이라고 해요. 목성보다 무게가 약 86배 더 나가는 적색 외성과 목성보다 65배 무거운 약간 작은 갈색 외성으로 이루어진 쌍성이에요. 약 7만 년 전에 이 별들은 우리 항성계의 경계인 오르트 성운까지 접근했었어요. 이것은 우리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는 해성과 우주체로 된 일종의 방패막이에요. 인류는 그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아마도 아프리카에서부터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밤하늘의 희미한 붉은 빛을 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비록 숄츠의 별이 약 0.8 광년 거리에서 우리 옆을 지나갔지만 이 별의 중력장은 다른 우주체의 움직임에 강한 영향을 미쳤어요. 하지만 그런 별이 지나가지 않고 우리 태양계 중심부인 태양을 향해 직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학자들은 이것이 130만 년 후에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글리제 710을 만나봅시다. 이 별은 태양 무게의 60%고 꾸준히 우리를 향해 움직이고 있어요. 7만 년 전의 사람들처럼 우린 이 주황색 외성의 빛을 육안으로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우선 글리제 710은 우리의 방패인 오르트 성운에 접근할 겁니다. 이 별의 중력장은 몇몇 운성을 끌어잡아서 사방으로 내던질 거예요. 그때 지구에 떨어지는 운석의 수는 아마 10배로 증가할 거예요. 그 후 글리제 710은 행성을 향해 옮겨갈 거예요. 파편들을 행성계 전체에 흩뿌리며 하나씩 사로잡아 버릴 겁니다. 그리고 작은 운석은 우리를 크게 불안하게 하진 않겠지만 이제 진짜 위협이 시작될 겁니다. 지구 표면에서 공룡을 전멸시킨 운석 크기의 행성 파편이 우리를 향해 직격탄을 날릴 거예요. 별은 점점 태양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든 이전에는 이웃 행성이었던 떨어지는 파편에서 살아남는다 해도 이제 글리제 710은 우리를 조준했어요. 중력과 온도가 지구를 찢어버릴 거예요. 그래도 이 끔찍한 광경을 볼 구경꾼은 없어진 지 오래일 거예요. 물론 인류는 오래전에 지구에서 대피했을 테니까요. 지구, 금성, 수성, 글리제 710이 태양에 접근했어요. 작은 별은 큰 별 주위를 돌다 점차 나선형으로 접근해 갈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두 별이 합쳐지고 총 중량이 특정 값을 초과하면 재앙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방랑자 별의 온도는 높아지고 그 안에 핵 반응은 가속화됩니다. 조금씩 별의 내부는 임계 온도까지 가열되고 초신성이 폭발하게 돼요. 몇 초 후면 별의 모든 물질들이 우주로 흩어지고 강력한 폭발이 우리 태양계에 남은 것들을 쓸어버릴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글리제 710은 우리로부터 64광년 떨어져 있고 방향을 틀어서 평화롭게 지나갈 가능성이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만약 두 개의 더 특이한 별이 서로 충돌한다면요. 이것은 중성자 별이에요. 폭이 약 20km에 불과한 작은 별이지만 무게는 태양에 필적하죠. 이 별은 매우 무거워요. 중성자 별 충돌은 우주에서 가장 신비한 현상 중 하나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두 개의 중성자 별이 서로의 중력장으로 떨어져요. 이들은 움직이면서 서서히 나선형으로 서로에게 다가가죠. 그리고 거의 만날 때 두 가지 다른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어요. 만약 두 별의 무게가 상대적으로 작다면 충돌 후에 합쳐진 무게는 새로운 중성자 별에 생명을 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참가자들이 조금 더 무겁다면 충돌할 때 무게가 임계점을 초과하게 되고 이것이 지구보다 몇 조 배 더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게 불과 1에서 2밀리초 안에 발생하는데 눈부시게 밝은 섬광을 동반해요. 이건 짧은 감마선의 폭발이에요. 이것은 우주에서 가장 밝고 활발한 전자기적 사건으로 여겨져요. 중성자별의 충돌 지점에 검은색 원반이 나타납니다. 블랙홀이에요. 과학자들은 이것이 블랙홀이 나타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믿고 있어요.
블랙홀은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주변의 공간과 시간을 왜곡시켜요. 중력이 굉장하죠. 만약 뭔가가 블랙홀에 너무 가까이에 접근하면 절대로 블랙홀을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우주에서 가장 빠른 입자인 빛의 광자조차도 블랙홀에 손을 뿌리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은하 중심에 초거대 블랙홀이 있어요. 이것의 무게는 태양보다 수백만 배, 수십억 배 더 나갈 수 있어요. 이제 우린 블랙홀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두 개의 블랙홀이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천문학자들은 이미 이런 사건을 목격했어요. 약 70억 년 동안 두 개의 거대한 블랙홀이 서로를 빙빙 돌면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태양 66개의 무게였고 다른 하나는 태양 85개의 무게였어요. 충돌 순간에 큰 블랙홀이 작은 블랙홀을 빨아들여 더 커졌어요. 이 새 검은 괴물은 태양 142개의 무게에 맞먹습니다. 충돌하는 동안 태양 9개의 질량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었어요. 이 에너지는 우주를 강하게 흔들었고 이 충격으로 인한 진동은 최근에야 지구의 망원경에 포착되었죠. 하지만 45억 년 후에는 훨씬 더 심각한 충돌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은하계 전체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충돌할 거예요. 비록 안드로메다는 지구에서 250만 광년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우리의 우주는 팽창하고 있고 그 안은 움직이고 있죠. 과학자들은 안드로메다가 우리를 향해 초당 120k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 약 30억 년 후면 이 은하의 별과 뜨거운 가스를 육안으로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억 년 또는 20억 년 안에 우리 은하와 충돌하게 될 겁니다. 이 두 개의 별은 요요처럼 서로의 주위를 움직일 거예요. 서로에게 접근했다가 아주 근접한 거리에서 굉장한 속도로 지나갈 겁니다. 그러곤 서로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할 테지만 중력의 힘이 이 둘을 다시 모으게 될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충돌이 시작될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밀코메다 또는 밀크드로메다라고 불리는 하나의 거대한 은하를 형성하게 될 거예요. 우리와 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란 어렵습니다. 하나의 시나리오상으론 우린 충돌의 결과를 알아차리지조차 못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은하계는 별과 다른 전체들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별들은 서로 정말 멀리 떨어져 있죠. 예를 들어 태양을 동전 크기라고 상상한다면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필라델피아에서 디트로이트까지 거리만큼 멀 거예요. 약 725km죠. 그렇게 은하의 별들 사이에는 많은 공간이 있어요. 두 번째로 가능한 시나리오는 태양계가 어두운 공간에 홀로 남겨질 때예요. 은하가 충돌하고 서로 원을 그리며 돌 때 많은 별들이 마치 투석기에서 발사되는 것처럼 튕겨져 나올 거예요. 놀이공원에 있는 회전 목마를 보세요. 회전할 때 원심력이 그네를 밀어내죠. 그리고 그네가 회전하는 동안 그네를 풀어버리면 엄청 멀리 날아갈 거예요. 은하 충돌 시에 많은 별에서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태양도 그중 하나일 수 있어요. 이 경우 우린 차이를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겁니다. 지구상의 생명체는 평상시의 속도로 계속 지속될 겁니다. 유일한 단점은 평소의 밤하늘이 사라지기 시작할 거란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검은 공허로 변하겠죠. 최후이자 가장 가능성 없는 옵션은 태양계가 다른 별과 충돌하는 거예요. 이 경우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종말을 맞을 거예요. 마치 글리제 710 같은 별이 태양과 충돌한 것처럼 말이죠.